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를 상대로 삼성, 인텔이 못한 일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구권 시장을 보면 이 반도체 팹을 짓는다고 난리입니다. 미국이 갑자기 세계 파운드리의 메카가 될 판인데요. 이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서 TSMC, 삼성 등을 자국에 불러 모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그리고 16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투입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중 수출이 안 되도록 대못을 박았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했는가 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서버 중심의 반도체 세계에서는 설 자리가 별로 없지만 전기차 등 전장 칩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칩은 다 구공정에서 만들죠. 미국이 14나노 이하 첨단 칩에서 제재를 하자 중국은 16나노 이상 칩인 레거시 공정 칩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레거시 칩 시장을 장악해서 물량 공세를 펼칠 경우에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레거시 칩이 없어서 첨단 제품을 못 만드는 사태가 빚어지고 중국은 미국과 단판 협상을 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서버 대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대결이고 첨단 칩 대 가전칩, 구공정 칩의 대결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세계에 충격을 준다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미 작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만 매체인 커먼웰스 매거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중국의 가행 생산이 반도체 산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6개의 파운드리가 있고 23개의 새로운 파운드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표 파운드리가 다 아시다시피 SMIC인데요. SMIC 같은 경우는 하웨이의 플래그십 모델인 플래그십 폰에 탑재된 7나노 기린 칩을 만든 파운드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칩은 14나노 기술에서 위조된 업그레이드 버전의 칩이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7나노 칩은 아니라는 것이죠. 7나노로 마케팅하고 있지만 사실상 14나노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 되는 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SMIC 팹의 80%가량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널리 내장되는 28나노 이상의 공정 칩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레거시 칩을 장악하겠다는 중국 반도체 전략의 그 핵심 키를 바로 SMIC가 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이런 중국 파운드리의 든든한 뒷배는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중국 정부의 자금 사정이 예전만큼 좋지 못하다는 점이지만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특히 안 좋아지면서 토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많이 줄었죠. 지방정부가. 그래도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자금을 기업에 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입니다. 중앙정부이자 지방정부입니다. 실제 그 SMIC의 공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중국 전역에 4개의 12인치 웨이프 공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다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SMIC가 직접 투자하는 비용은 10조가 안 되는 것이죠.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백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칩 가격을 싸게 공급할 여력이 생기고 이런 덤핑 칩 때문에 대만의 파운드리인 뱅가드 인터내셔널, 파워칩 같은 곳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싱크탱크 CSIS 같은 곳에서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가행 생산이 이 철강과 태양광과 같은 산업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28나노보다 더 구공정 칩 가격을 낮춰버리면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레거시 칩의 경쟁력은 없어집니다. 가령 미국 파운드리인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인텔이 인수하려다 중국 당국이 인수 허가를 안 주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목리로 결국 인수가 실패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같은 곳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덤핑 칩을 내놓을 경우에 구공정 칩을 만드는 이런 서구권 파운드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천하의 미국도 시장성 없는 칩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조를 투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야 아무리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긴다 해도 꼭 만들어야 한다면 결국 생산할 수밖에 없겠지만 구공정 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구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도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조를 투자해서 시장성 없는 칩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반도체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개월 전에 TSMC가 8인치 웨이퍼, 즉 200mm 웨이퍼 가격을 최대 30% 인하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중국이 저가칩 시장에서 위세를 떨치면서 천하의 TSMC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8인치, 12인치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200mm 웨이퍼, 300mm 웨이퍼를 불문하고 최근 수년간 3, 4년 이상 계속 칩 가격을 올려왔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죠. 칩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칩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졌고 없을 정도가 됐고 칩의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기에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가격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감을 잡았고 구공정 공략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이 구공정 공략에 제대로 나서면서 TSMC도 손을 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TSMC로서는 중국의 SMIC 등 강력한 중국 경쟁자가 출현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물량을 수주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삼성, 인텔이 못한 일을 중국이 지금 구공정에서 TSMC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워칩, 뱅가드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TSMC가 중국의 물량 공세에 레거시 공정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이런 때가 바로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레거시 공정을 완전히 장악해서 목리를 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빚어질까요? 레거시 칩이 없어서 IT 기기 등 온갖 첨단 장비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구공정 칩이 모자라서 자동차 출고도 쉽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관점에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에 따른 전략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